진짜들의 레알 섬톡톡.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영업부 김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마케팅의 송주임입니다. 자, 오늘의 섬톡톡 주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전에 아주 간단한 질문부터 드리겠습니다. 최근 한국인들 신혼여행 비용 트렌드가 어떻게 되나요? 보통 많이 가시는데 이제 발리, 동남아 위주로 했을 때 예산은 2분에서 500 정도 보통 많이들 보고 계시고, 몰디브 같은 경우도 평균적으로 2분 합쳐서 1,000만 원 정도대. 먼저 송주인님, 신혼여행지 하면 생각나는 곳을 딱 한 군데 말해보세요. 전 당연히 몰디브지 않을까. 몰디브? 네. 다음은 김 부장님, 한국 신혼부부들이 보편적으로 가장 많이 찾는 신혼여행지는 어디입니까? 단연 독보적으로 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오늘의 섬톡톡 시작하겠습니다. 신혼부부가 신혼여행지를 정할 때 발리 또는 몰디브를 생각한다고 했을 때 어디가 더 좋을 수 있는지 두 분이서 자유롭게 토론을 해주세요. 일단 몰디브 같은 경우는 수종 환경입니다. 몰디브의 수종 환경은 그러니까 전 세계를 다 비교를 해봐도 가장 독보적인 환경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고, 독보적이죠. 네. 제가 봐도 독보적인 건 맞아요. 거의 근접할 수 없는. 다른 나라, 호주라던가 이런 지역에 갔을 때도 스노클링이나 이런 거를 즐길 수 있지만 몰디브의 어떤 해양 환경 자체가 보존이 가장 잘 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실제로도 거의 그렇다고 볼 수 있고, 백화현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조금 더 자유롭고, 스노클링 이제 뭐 수중 환경하면 당연히 그걸 체험을 해야지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체험적인 부분이 이제 몰디브는 가장 잘 되어 있기도 하고, 스노클링을 하신다라고 하셨을 때 보통 이제 다른 지역은 보트 타고 이동해서 뭐 이렇게 하시잖아요. 근데 몰디브도 이제 그런 식으로 또 하긴 하는데, 대체적으로 리조트마다 스노클링 포인트를 근접거리에 갖고 있어가지고 내가 리조트에서 장비 빌려가지고 바로 해변이나 객실에서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들어가게 되면은 접근성이 다른 데보다 훨씬 좋다라고 할 수가 있고, 바로 객실에서 20m만 들어가도 하우스리프가 나오는 리조트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정말 내가 원 없이 스노클링을 아무 때나 즐길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좋지 않나. 그리고 몰디브는 정말 볼 수 있는 해양 생태계 자체가 굉장히 퀄리티가 높고요. 그리고 다양한 해양생물 볼 수 있는데, 몰디브에서만 유난히 잘 나타나는 종류도 있죠. 멀스샤크라든가 뭐 고래상어 많다. 고래상어 많다 같은 경우는 뭐 칸쿤이나 이런 지역도 가능은 하신데, 몰디브 같은 경우는 여기를 야생 개체를 그대로 이제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만날 수 있는 확률은 뭐 지역마다 좀 다르지만, 얘네가 뭐 먹이를 줘서 부르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냥 야생에서 먹이 활동하는 애들을 우리가 발견을 해서 찾아가는 거기 때문에 그것 또한 더 의미가 깊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원체 몰디브라는 지역 자체가 다른 지역이랑 비교 대상이 불가능하지만, 어쨌든 제가 말씀드린 발리를 빗대어서 이제 비교 설명을 드리자면, 몰디브는 아니지만 발리의 특성상 바다 색깔이 좀 떨어지고 이런 부분을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 그 누사페이네라는 섬에서 좀 몰디브랑 좀 비슷한 생선으로 볼 수 있는 3군데에서 4군데 정도의 핫포인트 이제 스노클링. 뭐 정말로 뭐 몰디브처럼 정말로 하우스리프가 가깝고 이런 건 아니지만, 어쨌든 비교를 했을 때 가장 비슷하고, 뭐 널샤크 많다 고래상은 볼 수는 없지만 그 외에 나머지 자연적인 환경적인 부분이라든지 이런적인 거는 좀 많이 몰디브랑 유사하다. 발리 바다는 많이 아쉬운 게 동해 바다와 크게 차이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바다의 색 자체가 좀 이제 진한蓝색의 바다기도 하고, 이제 몰디브 하면 떠오르는 어떤 그 배경이 있잖아요. 그건 이제 에메랄드빛 바다인데, 그 에메랄드빛 바다를 발리에서 보기는 좀 힘들다. 에메랄드빛 바다를 사실 몰디브 아니면 어디서 보겠어요? 모리셔스나 뭐 칸쿤 이런 데도 있긴 하지만, 과연 그게 정말 제대로 된 에메랄드 색일까라고 생각하면 저는 카피에 불과하다, 이런 생각도 들 정도로 몰디브만이 가진 가장 독특한 그 유니크한 어떤 풍경이다라고 생각이 들고, 라구는 제가 더 이상 할 말은 없습니다. 뭐 라구는 솔직히 뭐 전 세계 1등이고, 죄송합니다. 네. 까불지 않겠습니다. 네, 몰디브 1승. 몰디브를 추천하는 두 번째 이유는 올인클루시브라는 독특한 시스템 때문인데요. 일단 올인클루시브가 뭐냐고 하면은, 처음에 숙박비 저희가 결제를 하잖아요. 그 숙박비 안에 그 리조트에서 사용하는 뭐 식사라든지 편의시설이라든지 이런 가격적인 부분이 전부 다 하나로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올인클루시브로 내가 이제 결제를 했다라고 하면은 더 이상 내가 지갑을 열 필요가 없는 거죠. 이제 가끔 뭐 추가 요금이 지불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제 어떤 시설이나 어떤 프로그램을 이제 하셔도 다 그 포함되어 있는 금액으로 이용을 하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걱정 없이 편안하게 여행할 수 있다라는. 발리를 만약에 간다고 했을 때, 갔을 때 뭐 쇼핑하고 이럴 때마다 계속 지갑을 열어야 되잖아요.
사람이 지갑이 열다 보면 계속 신경 쓰게 돼요. 예산이나 이런 거. 근데 이미 그 걱정 자체를 처음에 다 해소하고 가기 때문에 이 올인클루시브가 주는 매력은 정말 어마어마하다. 또 얘기하자면 또 네. 얘기가 좀 길어지는데 네. 일단 뭐 가격 차이가 그렇게 일단 많이 나고 당연히 이제 그렇게 비교하시면은 어쨌든 몰디브는 호텔을 즐기는 컨셉이라고 이제 말씀을 한다면 발리 같은 경우도 올인클루시브 컨셉의 호텔이 있습니다. 올인클루시브라고 해서 모든 게 다 포함은 아니잖아요. 네. 거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붙는 이제 그런 프리미엄급의 이제 그런 부분이 있지만 저희 투어맨에서 지금 발리 올인클루시브 컨셉의 풀빌라를 지금 저희가 판매가 지금 많이 되고 있는 사마베라는 리조트가 있는데 여기는 3박 이상 하시면 하루 풀데이 올인클루시브라는 몰디브는 프리미엄 올인클루시브라고 해도 추가적인 맛에 있는 소지가 있는데 이 사마베 리조트는 추가적인 프리미엄 올인클루시브 컨셉이 아니라 그냥 아예 올인클루시브예요. 완전 럭셔리. 그래서 뭐 랍스터, 스테이크 이런 걸 드셔도 무제한으로 드셔도 추가금이 발생을 안 합니다. 무제한으로 드셔도. 그리고 하루 정도의 원하시는 20개의 선택 일정 중에 호텔 프로그램을 무료로 즐기실 수가 있고 하기 때문에 뭐 올인클루시브 컨셉이라고 하면 저도 할 말은 되게 많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좀 반박을 한번 해보자면, 근데 올인클루시브라 하면 그걸 이용할 수 있는 풍성함이 어느 정도의 차이가 있느냐, 이게 저는 이제 그 퀄리티를 가른다고 생각하는데, 몰디브에 헤리턴스라라는 리조트가 있어요. 여기에 이제 프리미엄 올인클루시브를 제공한다고 하는데 거의 10몇 가지 이상의 레스토랑과 바를 이용할 수 있는데 이거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고, 그리고 객실 안에 있는 뭐 미니바의 수준이라든가 그 미니바 제공품이라든가 심지어 오션 스윗이라는 객실을 이용하시면 와인만 16병이 제공이 되거든요. 그 종류가 다른 16병 중에서 또 하루 한 번 리필이 돼가지고 최대 32병까지 마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두고 사실 올인클루시브의 제왕이라는 타이틀을 거의 헤리턴스라가 가지고 있는데, 액면적으로는 당연히 몰디브가 압승이죠. 아시겠지만 일단 가격 차이가 거의 2배, 3배 라는 부분을 먼저 감안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격 대비해서 발리에서를 비교했을 때 예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양성 그리고 이제 손님의 이제 니즈나 손님 성향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헤리턴스라 미안합니다. 마지막으로 추천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자유로움, 프라이빗함, 이거를 이제 예를 들 수가 있는데, 예를 들면 해외여행을 가더라도 누가 나를 터치한다거나 뭐 호객행위를 한다거나 이런 거를 되게 싫어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발리도 어쩔 수 없이 그 범죄 안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근데 몰디브 같은 경우는 하나의 섬, 한마디로 그냥 무인도에 내가 들어가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무인도인데 나에게 모든 서비스를 제공하는, 나만을 위한 섬,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갔을 때 뭐 누가 내가 쉬고 있는데 와서 뭐 터치를 한다거나 아니면 뭐 이거 사라 뭐 이런 식으로 뭐 호객행위를 한다거나 이런 게 전혀 일치 없고, 그리고 정말 말 그대로 굉장히 편안하게 쉴 수 있고. 뭐 몰디브야 자유여행 컨셉으로 해서 뭐 어쨌든 도착만 하시면 뭐 호텔 직원분들이 알아서 다 해주시기 때문에 좀 편한 컨셉이라고 본다면, 어쨌든 발리는 한국인 가이드 시스템이 아니라 발리 현지인 가이드분들이 한국어를 아주 유창하게 하는 그런 기본적인 시스템이고요. 거기다 추가적으로 어쨌든 발리는 모든 두 번만을 위한 단독 행사라는 부분이 가장 큰 장점. 일정도 다른 동남아랑 비교했을 때도 다양한 선택 일정에서 내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는, 우리 컨셉, 니즈에 맞는 걸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동남아 지역 내에서도 가장 인기가 많고 만족도가 높은 지역이 저는 이제 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요즘에 발리가 직항 증편이 되게 많이 돼서 뭐 대한항공 가루가 인도네시아항공만이 아니라 그다음 부산에서 출발하는 에어부산도 있으시고, 그다음 뭐 이제 충청도권에서는 뭐 티웨이로 가시는 발리 직항편도 있으시고, 가격대가 그동안 대한항공 가루다가 너무 이제 독점식으로 이제 판매를 했었는데 이제 그런 항공사들이 뜨다 보니까 최근에는 요금대가 상당히 좀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오히려 가성비도 더 괜찮아지고. 발리가 이렇게 직항편이 늘어나고 많다라는 거는 진짜 분명한 장점인 것 같아요. 근데 그렇다는 말은 사실 발리는 어떻게 보면 흔하다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다른 사람들 너 신혼여행 갔다 왔어? 근데 어디 갔다 왔어? 발리 갔다 왔어? 나도 발리 갔다 왔는데? 이렇게 되면은 어떤 유니크함이나 이런 부분 좀 떨어지지 않을까. 그래도 만약에 어떤 신혼여행 같이 특별한 여행을 간다고 하시면 정말 다른 사람들이 가보지 않은 특별한 여행지를 한번 가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몰디브 갔다 왔어 라고 하면은 모두의 부러움을 한 몸에 사지 않을까요? 뭐 그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죠. 하지만 발리는 다양한 즐길거리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원체 많다. 뭐 이제 바다에서 즐길 수 있는 거리들, 이제 우붓이라는 이제 산악 지형에서 즐길 수 있는 뭐 ATV부터 시작해서 발리 스윙, 여러 가지 즐길 수 있는 아이강 래프팅부터 시작해서 이색적인 체험을 할 수 있는 거리들이 되게 많고, 먹거리, 세계적인 먹거리 중에 이제 인도네시아 음식들이 되게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나시고랭, 미고랭 이런 대표적인 음식들, 먹어도 질리지 않는 그런 음식에 다양한 식사 퀄리티, 이런 부분들이 발리의 가장 큰 매력이라고 생각을 하고, 발리는 마지막까지도 새벽 비행기이기 때문에
풀로 저녁 야경도 즐기시면서 마사지도 받고. 몰디브 마사지 비싸잖아요. 그렇죠. 발리는 그냥 밥만 먹고 맨날 에브리데이 마사지의 천국, 미식의 천국, 다양한 즐길거리 뭐 이런 거랑 비교했을 때 전혀 저는 몰디브랑 비교했을 때 근데 몰디브가 떨어지지 이제 않는다. 관광 요소는 좀 부족하다고 느낄 수도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신혼여행이라 하면 가장 중요한 거는 두 사람이잖아요. 그 두 사람이 가는 여행지에서 다른 관광 요소에 눈을 둘 바에 저는 옆에 있는 사람을 계속 쳐다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그렇게 옆 사람에게 가장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몰디브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신혼여행지의 제왕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제왕은 저도 인정합니다. 인정하는데 가격이죠. 제 개인적으로는 몰디브를 몇 번 가본 사람으로서 이 정도면 신혼여행으로는 한 번쯤 플렉스를 해도 되지 않나. 그리고 가족여행 어떤 특별한 결혼기념일이라든가 이런 때 한 번 정도는 또 플렉스를 한 번 더 해도 되지 않을까. 저는 이 특별함이 주는 가치는 정말 다르다고 생각하긴 하거든요. 발리는 그냥 기회 되실 때 자주 가시고 근데 특별한 날에는 몰디브로 가셔라.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저는 반대로 얘기 드리고 싶어요. 저랑은 몰디브 언제든지 비수기. 몰디브는 비수기라는 가장 큰 무기가 있잖아요. 네. 호텔에 따라 다르겠지만 보통 비수기 때 저렴할 때 1인당 400불에서 500불 차이 나는 호텔들도 있고 당연 큰 차이 나지 않는 호텔들도 있겠지만 요새는 이상기온 때문에 지금 성수기 때 가시는 손님들 막 카톡 연락 오세요. 비바람이 분다. 왜 건기 시즌인데 비바람이 불지? 네. 우기 때 가셨던 손님, 비가 하나도 안 와요. 왜 이러죠? 근데 똑같은 기준에서 출발 날짜만 다른 거고 건기 우기라는 기준만 나눠져 있는 거지 혜택은 똑같은데 요금만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나는 거죠. 그럴 거면 솔직히 몰디브는 저는 역으로 말씀드리면 비수기를 노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발리는 솔직히 그런 컨셉보다는 평균적인 부분으로 해서 평균 가격대가 좀 형성이 돼 있지만 몰디브 같은 경우는 우기 건기가 딱 명확하게 좀 나눠져 있기 때문에 그 중에서도 건기와 우기 시즌에 아예 요금 플랜 자체가 완전히 차이 많이 나는 그런 호텔들 컨셉이 있기 때문에 저는 몰디브를 당연히 건기 때 가시면 그나마 좀 좋긴 하겠지만 제가 발리 선전에는 왜 몰디브를 모르겠지만 근데 이게 좀 복불복이긴 한데 요즘은 기후변화 영향 때문에 우기와 건기의 약간 구분 자체가 좀 불명확해진 게 없잖아 있어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우기인데도 되게 맑았다라는 후기가 많이 올라오거든요. 실제로 저도 우기에 몰디브를 갔는데도 맑은 날이 꽤 많아. 그래서 이런 부분 그냥 약간 운적인 요소로 테스트 해보시는 것도 이게 우기라고 해서 정말 뭐 하루 종일 비가 오거나 그러지는 않거든요. 이게 약간 스콜성 기후기도 하고 해서 계절풍이 들어오는 지역이다 보니까 항상 흐리진 않고 이게 비가 한번 확 쏟아지고 또 지나가고 이런 식의 날씨가 지속되기 때문에 그래서 몰디브 뭐 우기에 가셔도 저는 충분히 누릴 만큼 누릴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발리 같은 경우도 뭐 건기 우기가 확연하게 나눠져 있다라고는 하는데 발리는 더더욱이나 건기 우기가 거의 따로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여름 휴가 시즌에 많이 가신다고 하지만 몰디브처럼 이제 완전 여기는 이제 시즌이기 때문에 몰디브랑 큰 갭은 아니지만 그래도 발리 기준으로 봤을 때 추가요금 자체가 많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망설이신다면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언제든지 에브리데이 갈 수 있는 지역이지만 허니문 때는 정말 허니문에 즐길 수 있는 그게 맞는 좋은 풀빌라랑 좋은 프로그램으로 해서 가시는 것도 좋겠다. 전 둘 다 좋아합니다. 발리 몰디브 다 좋아하지만 오늘은 발리 담당이기 때문에 발리를 한번 어필을 좀 해봤습니다. 발리는 되게 치명적인 게 사실 이국적인 분위기 하면 몰디브잖아요. 여행을 내가 떠난다라고 했을 때 나와 익숙한 곳에서 멀어져서 정말 새로운 기분을 느끼기 위해 가는 곳인데 발리 어디 가서 비치클럽 가면 다 한국 사람 항상 꽤 많잖아요. 근데 그렇게 한국 사람 보이면은 저 같은 경우는 좀 별로 싫더라고요. 약간 내가 여행까지 왔는데 차라리 내가 영어를 잘 못하더라도 모든 사람이 다 영어로만 얘기하면은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한국 사람이 옆에 있을 때는 그 사람의 말이 좀 소음처럼 들리는데 외국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 그냥 내가 못 알아듣는 상태로 있으면 그냥 그게 배경음이 되는 거거든요. 그건 아니야. 왜냐하면 발리는 섬이지만 땅덩이가 어마어마하게 크죠. 그리고 뭐 어쨌든 지역별로도 너무 이제 편차 컨셉 자체가 다 다르고 예를 들어서 특히나 몰디브는 원아일랜드 원리조트잖아요. 근데 한국 손님이 많이 찾는 호텔로 들어갔을 때 그 동선 안에서 한국 분들 맨날 만나서 뭐 친해지고 술 먹고 이게 다잖아요. 어쩔 수 없이 비치클럽에 한 번 정도 가서 만날 수는 있겠죠. 근데 매일 만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오히려 몰디브 같은 경우는 한국 분들이 사용하는 뭐 호텔들
예를 들어서 오션 라이프 마드라든지 한국 손님들이 특히나 좋아하는 가성비 있는 오린 골시고 하시면은 뭐 투구도 맨날 같이 가고 그렇죠. 예. 식사도 맨날 같이 먹고 그분들과 이제 친해질 생각. 뭐 사귀는 사이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봤을 때 오히려 발리가 더 프리하고 뭐 만날 수는 있겠죠. 한국 손님들이 원체 많이 가는 이제 지역이니까. 하지만 허니문 때는 뭐 우리만이 즐길 수 있는 컨셉의 이제 호텔을 많이 추천을 저희가 드리기 때문에 뭐 마주치거나 이런 부분은 아니지만 그래도 뭐 어쨌든 만나면 또 반갑기도 하고 인사도 해주시고 하는 부분인데 저는 역으로 말씀드리면 몰디브보다 발리가 덜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계속 반박해드릴 자신이 네.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거잖아요. 자주 만나는 사람과는 깊이 친해질 수 있고 이게 스쳐 지나가는 사람과는 이제 그 친함의 정도가 얕은 건데 발리는 다 스쳐 지나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한번 쓱 지나가고 말지만 몰디브에서 만약 어떤 같은 시기에 맞는 커플을 만난다면 정말 또 깊이 친해질 수 있을 거라는 어떤 그러니까 뭐 발리 몰디브 정말 둘 다 좋은 지역이고 두 분이 가장 중요해요. 두 분이 몰디브를 갈지 발리를 갈지 뭐 유럽을 갈지 아무도 알 수 없고 그 가는 지역이 가장 좋다라고 생각이 드실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평생 기억에 남는 여행이 되실 수 있는 지역이 우리가 어딜 가야 가장 만족도가 좋을지 두 분이 원하는 컨셉을 저도 명확하게 컨셉을 아는 게 가장 최우선 과제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하는데 내가 어떤 산도 가고 싶고 바다도 가고 싶고 뭐 스노클링도 하고 싶고 여러 가지를 함께 즐기고 싶다라고 하면 저는 발리가 맞다고 생각을 하고 근데 예를 들면 뭐 이런 식으로 이 상상하는 이 휴양지의 배경 이거를 온전히 느끼고 싶다라고 하면은 저는 그건 당연히 몰디브다라고 몰디브가 그거에만큼은 정말 그 어느 지역보다 가장 특화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결국 뭐 몰디브냐 발리냐 뭐 이거는 완전 엄마가 좋냐 아빠가 좋냐 아닙니까? 시청자 여러분은 어디가 더 좋은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진짜들의 레알 섬톡톡